매일 양치질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말 처음 들으시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머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치매 환자를 진료해 온 박정민 의사입니다. 제 병원에는 매년 8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치매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놀랍게도 이분들 중 10명 중 4명은 잘못된 양치 방법으로 치매 위험을 더 높이고 계셨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최근에 연구한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잘못된 양치 습관이 기억력 저하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너무 세게 양치질을 하면 잇몸이 다치고 이 상처를 통해 입 속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 뇌까지 가서 뇌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더 자주, 더 세게, 더 오래 양치질하라는 잘못된 조언을 받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부모님이 하루에 3번 이상 양치질을 하시나요? 치약을 많이 짜서 쓰시나요? 양치 후 물로 여러 번 헹구시나요? 그렇다면 꼭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오늘 이 정보가 소중한 가족의 머리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35년 동안 치매 환자를 보며 알게 된 65세 이상이 꼭 알아야 할 양치질과 치매에 관한 5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너무 세게 양치질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양치질을 몇 번 하시나요? 또 얼마나 세게 하시나요? 제 경험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 3번 이상 세게 양치질하면 잇몸이 점점 상처를 입습니다. 이 작은 상처들이 입 속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이 세균들이 몸에 염증을 일으켜 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제 병원에서만 해도 매년 100명 이상의 환자가 잘못된 양치 습관과 관련된 기억력 문제로 오십니다. 67세 김 할머니는 25년 넘게 하루에 4번씩 양치질을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도 이가 튼튼한 건 부지런히 양치질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최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검사 결과 잇몸 염증이 심각했습니다. 잇몸에서 세균을 검사했더니 뇌에 해로운 특정 세균이 많이 발견됐고 피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65세가 넘으면 잇몸이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들어 조금만 자극해도 쉽게 다칩니다. 또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 입 속 세균이 잇몸 상처를 통해 더 쉽게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딱딱한 칫솔로 세게 문지르면 잇몸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를 통해 해로운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와 미국 하버드 대학 공동 연구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70%나 높았습니다. 특히 피지라는 세균은 뇌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 생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35년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양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치질은 하루 2번 아침, 저녁이 적당합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하지 말고 30분쯤 기다렸다가 하세요. 신맛이 나는 음식을 먹은 직후 양치하면 이가 약해져 있어 더 빨리 닳습니다. 둘째,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세요. 칫솔 포장에 초극세모 또는 부드러운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은 잇몸이 약해져 있어 부드러운 칫솔이 더 안전해요. 3개월마다 새 칫솔로 바꾸는 것도 잊지 마세요.
셋째, 세게 문지르지 말고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으세요. 특히 잇몸과 이가 만나는 경계선을 따라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치약은 콩알 크기만 짜서 쓰세요. TV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칫솔 전체에 치약을 바르면 너무 많은 양입니다. 치약이 너무 많으면 잇몸을 자극하고 입 안 점막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다섯째, 양치 후 물로 여러 번 헹구지 마세요. 한두 번 정도만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헹구면 치약에 좋은 성분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합니다. 김 할머니도 이런 방법으로 양치 습관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잇몸 상태가 좋아졌고 피 속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력 검사에서도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박 선생님, 처음엔 하루 2번만 양치하는 게 찝찝했는데 이제는 잇몸도 덜 아프고 이가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실, 입속 세균이 뇌 건강을 직접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보며 발견한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입 냄새가 난다면서 강한 가글액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여버려 입속 세균 균형을 깨뜨립니다. 좋은 세균이 줄어들면 나쁜 세균이 더 쉽게 자라고 이 세균들이 잇몸을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 뇌까지 갈 수 있습니다. 75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강한 가글액을 사용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입 냄새에 신경 쓰다 보니 매일 빠짐없이 가글액을 썼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 박 할아버지의 입속에는 좋은 세균은 매우 적고 나쁜 세균은 많았습니다. 특히 치매와 관련이 깊은 피지와 덴티콜라라는 세균이 많이 발견됐어요. 뇌 검사에서는 초기 혈관성 치매 징후가 보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연구한 결과에서도 강한 가글액을 일주일에 5회 이상 쓰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머리 기능이 15% 더 빨리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속 세균과 치매의 관계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의 뇌 조직에서 실제로 입속 세균이 발견됐고 이 세균들이 내는 독소가 뇌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피지 세균은 진자라는 효소를 만들어 뇌 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에게 맞는 입속 세균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제 35년 경험을 통해 개발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강한 가글액 대신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세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4분의 1 작은 숟가락을 녹인 소금물은 입속 세균 균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씻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들어간 치약이나 가글액을 써보세요. 이런 제품들은 입속 좋은 세균을 보호하거나 보충해 줍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프로바이오틱스 표시가 있는 제품을 찾으면 됩니다. 셋째, 단 음식과 음료를 줄이세요. 설탕은 나쁜 세균이 잘 자라게 합니다. 식사나 간식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습관이 좋습니다. 넷째, 혀 클리너로 혀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혀에는 많은 세균이 살고 있어요. 약국에서 파는 혀 클리너로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면 세균과 입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치과 의사의 스케일링이 닦기은 집에서 제거하기 어려운 치석을 없애줍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입 건강이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정기 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박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따른 지 3개월 만에 입
속 좋은 세균이 늘고 나쁜 세균이 줄었습니다. 피 검사에서도 염증 지표가 좋아졌어요. 처음엔 소금물 양치가 별 효과 없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입 냄새가 줄고 잇몸에서 피도 안 나요. 더 신기한 건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실, 잘못된 치약 선택이 머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어르신들의 양치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치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83세 최 할머니는 잇몸 아픔과 기억력 저하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입안을 살펴보니 잇몸이 심하게 붓고 피가 나는 상태였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하루 3번 치약을 칫솔에 가득 발라 양치하셨고 특히 하얀 이를 위한 미백 치약만 고집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치약을 많이 써야 이가 더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어요. TV에서도 그렇게 보여주던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 할머니가 쓰시던 미백 치약에는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과산화물과 치아를 깎는 연마제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강한 성분들이 할머니의 약해진 잇몸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국내 노인 3,000명을 조사한 결과 10분 중 6분이 치약을 권장량보다 2에서 3배 많이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또 10분 중 4은 자신의 입 상태에 맞지 않는 치약을 쓰고 계셨어요. 특히 미백 치약을 쓰는 노인은 일반 치약을 쓰는 노인보다 잇몸 염증이 45% 많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긴 잇몸 염증이 치매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5년간 지켜본 결과 잇몸 염증이 심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이 나빠질 위험이 35%나 높았습니다. 왜 치약이 머리 건강에 영향을 줄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한 치약 성분이 잇몸에 작은 상처를 만들고 이 상처를 통해 입 속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둘째, 강한 치약은 입 속 좋은 세균까지 죽여버려 나쁜 세균이 더 많아지게 합니다. 셋째, 치약을 너무 많이 쓰면 입이 마르게 되고 마른 입은 세균이 더 잘 자라는 환경이 됩니다. 넷째, 치약에 들어있는 일부 거품 내는 성분은 입 안점막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백 치약에 많이 들어있는 과산화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손상에 더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 맞는 치약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35년 경험을 통해 개발한 어르신 맞춤 치약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치약은 콩알만큼만 짜서 쓰세요. TV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칫솔 전체에 바르면 너무 많습니다. 콩알 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민감한 치아용 또는 잇몸 케어라고 적힌 치약을 고르세요. 미백 치약이나 너무 시원한 느낌이 강한 치약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양치 후 물로 너무 여러 번 헹구지 마세요. 한두 번 정도만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치약의 좋은 성분이 치아를 더 오래 보호해 줍니다. 넷째, 치약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어려운 용어가 많지만 불소는 들어있고 라우릴 황산 나트륨이나 트리클로산은 적게 들어있거나 없는 제품이 좋습니다. 다섯째, 밤에 자기 전 양치는 치약을 아주 조금만 쓰거나 물로만 닦아도 됩니다. 밤에는 침이 적게 나와서 강한 치약 성분이 입안에 오래 남아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 할머니도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결과 잇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고 기억력도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잇몸도 안 아프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치약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실, 양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직후 바로 양치를 하시거나 너무 오래 세게 치아를 닦으십니다. 이것이 의외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78세 이 할아버지는 매 식사 후 바로 5분 이상 힘을 주어 양치질을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음식 먹고 바로 꼼꼼히 오래 닦아야 이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치아 검사 결과 치아의 바깥 보호층 에나멜이 많이 닳아 있었고 잇몸도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이 좋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식을 먹은 후, 특히 신맛이 나는 음식이나 음료를 마신 후에는 치아가 잠시 약해집니다. 이때 바로 양치질을 하면 이미 약해진 치아가 더 쉽게 닳아버립니다. 또한 5분 이상 오래 닦는 것은 잇몸과 치아를 너무 많이 깎아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아가 30% 더 오래 유지되고 입속 염증도 40% 더 적었습니다. 이는 전체 건강, 특히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올바른 양치 시간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식사 후 바로 양치하지 말고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침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치아를 보호합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고 싶다면 물로만 가볍게 헹구세요. 둘째, 양치는 3분 이내로 하세요. 너무 짧게 하면 치석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너무 길게 하면 치아와 잇몸이 닳습니다. 시계를 보거나 3분짜리 노래를 틀어놓고 양치하면 시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힘을 빼고 부드럽게 닦으세요. 칫솔을 연필 쥐듯 가볍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집니다. 양치질이 끝난 후 잇몸이 아프거나 붉어진다면 너무 세게 닦은 것입니다. 넷째, 입안 전체를 고르게 닦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앞니는 열심히 닦지만 어금니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니, 바깥쪽, 안쪽, 씹는 면을 골고루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전동 칫솔 사용을 고려해 보세요. 압력 감지 기능이 있는 전동 칫솔은 너무 세게 닦는 것을 방지해주고 2분 타이머가 있어 적절한 양치 시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실천한 결과 3개월 만에 잇몸 출혈이 멈추고 치아 민감도가 줄었습니다. 이제는 찬물을 마셔도 이가 시리지 않아요. 그리고 양치할 때 피가 안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과 다른 양치 방법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안 환경이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70에서 80대 어르신들이 20에서 30대처럼 양치질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71세장 할머니는 최근 기억력 저하와 심한 구강 건조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처럼 하루 3번 양치를 하고 치실도 매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입이 마르고 이가 시려요. 젊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관리하는데 왜 더 안 좋아질까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입안은 젊은 사람과 매우 다릅니다. 첫째, 침 분비량이 20대의 약 6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침은 자연 세정제이자 항균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입속 세균이 더 잘 번식하고 치아가 약해집니다. 둘째, 잇몸이 퇴축되어 치아 뿌리가 노출됩니다.
이 부분은 범낭질치아에 단단한 겉 부분이 없어 더 민감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셋째, 오랜 시간 약을 복용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여러 약들이 입 마름을 악화시킵니다. 고혈압약, 항우울제, 파킨슨병 약 등 400개 이상의 약이 침 분비를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손 근육과 협응력이 감소하여 섬세한 양치질이 어려워집니다.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들은 특히 칫솔 사용이 힘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각이 둔해져 음식에 더 많은 양념을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구강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구강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35년간 어르신 환자들에게 추천해 온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구강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인공침이나 구강 보습 젤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세균 증식을 막고 치아를 보호합니다. 하루 3에서 4회 사용하면 좋습니다. 둘째, 손잡이가 두꺼운 칫솔이나 전동 칫솔을 사용하세요. 손 근육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일반 칫솔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칫솔 손잡이에 고무 밴드를 감아 두께를 늘리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사용하세요. 일반 치약보다 불소 농도가 높은 노인용 치약은 치아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치과 의사와 상담하여 처방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하루에 물을 최소 6-8잔 마시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입 안 건조를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물병을 늘 곁에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청 결제를 피하세요. 알코올은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대신 알코올이 없는 구강청 결제나 소금물 양치를 선택하세요. 장 할머니도 이런 방법을 따른 결과 2개월 만에 구강 건조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치아 민감도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억력 검사에서도 조금씩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입안이 덜 마르고 머리도 좀 더 맑아진 느낌이에요. 단순히 양치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치질과 치매에 관한 5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너무 세게 양치질하면 잇몸이 손상되고 세균이 혈류로 들어가 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로 적당한 압력을 사용하세요. 둘째, 입속 세균이 뇌 건강을 직접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강한 가글액 대신 소금물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사용하여 좋은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셋째, 잘못된 치약 선택과 사용법이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약은 콩알 크기만 사용하고 미백 치약보다는 잇몸 케어용 치약을 선택하세요. 넷째, 양치 시간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고 3분 이내로 부드럽게 닦으세요. 다섯째, 노인은 젊은 사람과 다른 특별한 구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강 보습제, 노인용 칫솔과 치약을 사용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5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것은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90세 환자분도 구강 관리 방법을 바꾼 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양치질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구강 건강과 뇌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인생 한 방울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인생 한 방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